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일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CEO 리포트 프리뷰 2월 4주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2월 4주차 CEO 리포트 프리뷰 뭐가 있는지 한번 저랑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면에는 뭐가 있죠? 네, 앞면에는 이제 이노비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네, 뒷면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차명 주식이 있죠. 자, 그럼 이노비즈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메인 비즈였습니다. 똑같은 비즈인데 또 이노비즈다. 이게 뭘까? 궁금해 하시면 됩니다. 자, 메인 비즈와 똑같게요. 3년, 업력이 3년 된 법인에게 주어지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어고요. 그 이노비즈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좀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혁신 기업을 말합니다. 자, 일단 중소기업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우대하는 정책 방향 중에 하나고요. 여기 해당이 되시면 정말 40여 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세금부터 그 다음에 뭐 세무조사 면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공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정책 자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융자, 뭐 이런 것들 혜택과 함께요. 또 R&D 자금, 그 다음에 수출 판로 이런 것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얘는 3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증이나 이런 걸로 가시려면 세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메인 비즈, 그 다음에 이노비즈, 그 다음에 벤처 인증, 이 세 가지를 받으실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리고 그 정도 기술 우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관심이 있는 CEO라면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노하고 메인은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준비하려면 제 생각에는 시간을 좀 두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 업력이 좀 2년 정도 지나시고 이제 뭐 벤처 인증을 하시거나 뭐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권해드립니다. 일단 이노비즈 지금 매월 이렇게 설명회가 있어요. 특히 이번 달에는 판교, 그 다음에 광주, 전주 이렇게 세 개 도시에서 이제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설명회 한번 참석해 보셔서 이 정도 가면 되겠구나 이런 좀 비전을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큰 틀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벤처, 이노, 메인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가기 위해서는 뭐 R&D 센터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단순히 그냥 R&D 센터 만들어서 세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메인, 이노, 벤처 인증 이 세 가지까지 같이 아울러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좀 CEO께서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는 차명 주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돼서 이 주주권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시작이 됐죠. 과거에는요, 차명 주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소유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를 했는데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차명주주다. 즉 다시 말하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차명주주가 내가 여기 주주권 행사할 수 있구나. 이거 각성만 하게 되면 회사 정말 골치 아프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수주주권 행사하게 되면 진짜 끝나는 거죠. 자, 차명주주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면 있게 되면 뭐 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식을 한 주만 갖고 있어도요, 회사를 얼마나 귀찮게 할 수 있냐면 주주명부, 주총회의록, 그 다음에 이사회 의사록 등을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 시간에 말이죠. 그 다음에 얘를 복사까지 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이상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끔찍해집니다. 유지청구권. 유지청구권은 회사가 주주이익에 반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바로 가처분 신청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만약에 행위를 저질렀다. 그럼 대표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 다음에 1% 이상 갖고 있는 주주는요, 또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법원에, 주총하기 전에 뭐 회사 서류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럼 진짜 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3% 이상 갖고 있으면 더 지옥문이 열리는데, 3% 이상 갖고 있으면요, 주주총회에 의한, 주주총회 주제를 자기가 제안할 수 있고요. 아니면 주총회 하자고 이사회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별다른 거절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으면 다 수용을 해줘야 되고요. 이 사례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엘리엇이라는 사모펀드가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 이상 갖고 있으면 이때 끝나죠. 회계장부 열람권. 끝납니다. 회계장부 열람권은 그냥 재무제표 보는 게 아닙니다. 원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회사 것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주식 한 주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데 이미 소홀히 하셨죠. 그리고 지금 참여주식 회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 이런 걸 뭐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굳이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유는 제가 기업 상담 브이로그 때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첫 번째 사례는 그 차명주주가 사망한 경우. 나이가 들어서 사망한 게 아니라 진짜 젊은 나이에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 정말 끔찍하죠.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그리고 계약서도 한 장 없는데 이 유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유가족은 또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이 문제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차명주주가 압류가 됐어요. 어디에? 내 주식에. 자, 압류 건 사람들이 그냥 그냥 대강 그냥 그런 상관없는데 하필 또 국세청입니다. 이거 끝나는 거죠. 압류권자는요. 주식을 압류한 압류자는 뭘 행사할 수 있냐면 배당금 청구권과 자녀재산 분배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죠. 이거 배당 못해요. 일단 배당 못합니다. 배당하는 순간 차명주주의 세금 갚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얘를 캠코에서 얘를 매각을 하거나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주식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사려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떨어진 가격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세금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갚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차명 주식이요. 웬만하면 건강 좋으실 때, 상황 좋으실 때, 사이 좋을 때 해결하십시오. 나중에 사이 안 좋거나 문제 생기거나 이러면 해결하고 싶어도 정말 많은 돈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만 이제는 차명 주식 좋을 때 우린 괜찮습니다. 우린 문제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말 괜찮습니다. 이때 상환하십시오. 안 좋아지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좀 정리해 드렸고요.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눌러주시면 저희에도 좋은 힘이 됩니다. 자, CEO 리포트 더 나은 3주차로 찾아뵙길 기대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참여주식 그 두 가지 사례는 기업 상담 로그에 웰스기업연구소의 기업 상담 로그를 찾아서 들으시면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